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흐른 시간들만큼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구에 위치한 천마산 조각공원. 지친 바람도 쉬어간다는 조용한 곳인데요. 문화 해설사 김인남 씨와 함께 이곳에 올랐습니다. 잘 닦인 길을 지나면 녹록치 않은 돌길이 드러나는데요. 김인남 씨가 이곳에 오른 이유,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아따, 굉장히 좋네. 여기 올라오면은 부산 쪽 중에 서구 쪽 송도 해수욕장과 그 다음에 암남공원, 그 다음에 부산항 쪽, 그 다음에 또 멀리는 다대포, 또 지금 오늘 또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겠네요. 천마산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풍경. 구도심과 더불어 저 멀리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태평양을 지나던 물길이 닿는 서구 앞바다.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산. 이곳의 풍수지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쪽에 천마산 쪽에서 보는 서구의 산맥을 보게 되면 풍수로서는 여인이 아기를 품은 그런 상입니다. 허리 쪽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게 탯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탯줄 역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삼복도로죠. 삼복도로 밑에 쪽에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 관공서가 여기에 다 있는데 그 관공서는 탯줄 밑에 쪽에 있어요. 임시수도 기념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게 탯줄의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임시수도 기념관 자체가 서구 쪽에 아주 난산이었던 그런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주 난산 지역이 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임신한 모습, 탯줄이 삼복도로고, 그 다음에 탯줄 밑에 나오는 태아가 원래 임시수도 기념관인데 그 기념관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면서 이게 난산을 겪어요. 마치 태아를 잉태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서구의 지형.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서구의 모습도 변화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던 부산, 그리고 그 부산의 중심지였던 서구. 서구는 오늘날 부산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장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서구의 진짜 이야기. 천마산이 기억하고 있는 피란수도 서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구에 위치한 교회. 그 오래된 골목에 한국전쟁 당시 서구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도착한 곳은 이북 오도민회.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이들이 모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난 1950년 12월 24일 날 부산에 도착했어요. 피난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나무로 이어지던 피난 행렬. 강이 얼어붙고 길은 막혀도 결코 멈출 수 없던 발걸음.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의 숫자만 무려 70만 명에 달했는데요. 어린아이들까지 이고 지고 내려온 짐의 무게는 결코
삶의 무게보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차와 짐 싣는 차가 뭐라 그러나 화물차인데 칸막혀가지고 위까지 지붕이 돼가 있는 거 있지요. 거의 뭐 일본 말로 뭐 도리꼬라고 라던가 뭐 그러는데 그 위에 타고 오는데 터널 같은 거 지날 때는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게 전부 그 당시에는 그저 석탄차고였거든. 연기 펄펄 나고 근데 새카매지고 숨이 콱 막혔다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피난길. 매캐한 어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고 부산에 도착한 사람들. 당시의 피난민들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터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헤어진 가족들이 부산역으로 모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당시 생계락 해봤자 알랑미살이라고 있어요. 그 품종은 무슨 품종인가 몰라도 길쭉길쭉한 건데 월남에서 들어오는 차례 수입쌀인데 냄새가 잘 안 좋아요. 맛도 없고 그걸 해가지고 막 반찬이라 해봤자 시장에 가서 젓갈, 새우젓이나 뭐 조개젓 같은 그런 젓갈 가지고 반찬하고 그래 한 가지 가지고 반찬했어요. 고생 많이 했지. 지금 하면 참 천지차이지.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랑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판잣집이 늘어났는데요.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수많은 피난민들 중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에 고향을 둔 많은 이들이 전쟁 이후 휴전선에 가로막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김종필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란 수도의 역할을 수행했던 서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곳, 바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입니다. 석당박물관은 등록문화재 4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네, 이 건물은 1925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원래 경상남도 도청 건물로 이루어지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청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후로 1023일 동안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청의 큰 기능을 담당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부산이 간직한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 현재는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근대 유물까지 다양한 전시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정은우 관장이 안내한 이곳, 건물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변화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다 해놓은 그런 것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저 옆에 있는 것이 무덕관입니다. 이 무덕관을 이제 그 임시수도 정부 청사 시절에는 그것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당시의 모습. 전쟁 중에도 국정 운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해체되어 그 흔적들만 만날 수 있는데요. 무덕관의 기와와 일부 유물들이 무덕관이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구는 한국전쟁 시기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정부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당연히 수도에서 기능하던 많은 기관들이 부산 서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서구는 부산역에 위치해 있어 부산의 구시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서구의 터를 잡으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내려온 것도 대한민국 제2대 국회였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 이 무덕관과 부산 임시 수도정부 청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 것을 인준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직선제 개헌으로 했었던 그러한 국회 파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국회 정치 파동이라고 이제 정식으로는 불리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무덕관과 부산 임시 수도정부 청사 이쪽 공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란 수도로서의 부산을 기억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왔던 사람들 중 전쟁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구의 터를 잡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해걸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그 역시 평안남도가 고향인 실향민입니다. 제가 1947년도 5월 달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월남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에 살다가 서울 와 있다가 6.25 그 한국전쟁 돌발하자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는 부산에 정착한 이후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로 지냈는데요. 그의 책장에는 천주교 부산 교구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여 공로패를 받기도 했죠. 자녀들은 다 이제 나가고 없고. 네. 그때 쓰레기통에 그 지폐가 막 널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 이제 저거 뭐 하는 건가. 그때는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 묶음씩 되는 것도 저희들이 길가에 살아보니까 그런 게 막 있고 그랬어요. 그때 화폐.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3년 2월 15일 화폐 개혁을 선포했는데요. 원표시 통화를 금지시키는 대신 환표시 통화를 유통시키고 그 교환 비율을 100원에 대하여 1환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단행한 화폐 개혁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한테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근데 그 돈이 어중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한 푼이라도 또 바꿔야 되니까 이게 사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100대 1로 안 되면 그 나머지 돈이 그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는 친척들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막 얼마씩 주어가지고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 휴지가 되니까 막 내다 버리는 것이죠. 그래, 그 길거리에도 돈이 막 나뒹굴고 이런 거 아주 촌극이 벌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피란 수도 부산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임시수도 기념관인데요. 부산이 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던 곳. 역사가 있는 건물을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시 정부 청사로 사용되던 곳에서도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재현 공간부터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 내부로 들어가면 흥미로운 장소가 나오는데요. 바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정을 보던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한국
전쟁 때 이제 피난을 다 오다 보니까 특히 수도가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통령이 거주하시면서 뭐 물론 주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회의라든가 또 국내외 외빈들을 영접을 하고 중요한 부분 뭐 장관들 임명장을 준다든가 기본 지금 현재 이 청와대에서 하는 그런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여기서 다 진행을 한 거죠. 전쟁 중이라고 나라의 국정 운영이 멈출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시 수도에서는 외교는 물론 국무회의 또한 계속됐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이곳에서 관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프란체스카 여사랑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실제로 기거했던 내실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있는 옷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실제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재현한 복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실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업무를 보시고 또 외빈들도 맞는 요쪽은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층은 저희가 이제 재현한 게 아니고 실제 유물을 전시를 한 거예요. 뭐 당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자료라든가 요 군용 코트랑 그 여성 코트는 실제 프란체스카 여사랑 이승만 대통령이 입었던 옷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피란수도 부산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머물던 공간만이 남아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임시수도 기념관에는 피란수도 부산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당시 임시수도 정부 청사와 관련된 전시품과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물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언덕길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비석 문화마을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이 마을에 정착한 신동철 씨를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정겨운 소리와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발소의 풍경. 이곳이 간직한 세월이 느껴지는 물건과 주인장의 손때가 묻은 이발 도구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마을의 이름이 비석마을인 이유, 바로 일본인들의 묘지 위에 지어진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동네가 다 일본인 납골당이고 일본인 묘지고 그렇게 또 뭐 일제시대부터 있던 산지기 집도 있었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뭐 했겠지요. 혹 뭐 후손들이나 일본 사람들 한 번씩 와도 뭐 다 전부 집이 다 들어서 있으니까 모르죠. 아, 여기가 뭐 자기들 조상들 묻힌던 곳이다는 짐작만 할 뿐이지 사방 집이 다 뭐 있으니까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가 없지요. 지금으로서는. 일제강점기 비석마을이 위치해 있는 곳에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거처를 찾지 못한 피난민들이 하나둘 일본인 납골당의 비석을 재료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요. 신동철 씨와 함께 납골당 위에 지어진 집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납골당 들어가는 입구였었는데 지금 문을 잠궈놨을 거예요, 주인이. 지금 잠궈놨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였었거든. 납골당 들어가는 입구. 여기 양옆에 돌기둥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납골당 표시거든. 저 끝에까지가. 일본인 납골당에 사용된 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면 저 앞쪽에는 비석이 있고 그렇죠. 여기가 비석이 있던 자리고.
실제 일본에 위치한 납골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묘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석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둘러싼 석조 조형물이 납골당의 전체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돌이 당시 피난민들의 주거 재료가 된 것입니다. 비석마을에 위치한 집들을 살펴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납골당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좁은 골목길 사이 집터 아래나 기둥에서 비석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덕 전체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만큼 다양한 형태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피난 시절 천막에서 겨울을 나던 피난민들이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마지막에 선택한 재료가 바로 납골당이었던 거죠. 일본 가문의 문양과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신동철 씨도 피난 당시 판잣집에서 지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전부 모르는 사람이었을 테고, 그다음 또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은 바로 뭐 문만 열면은 문을 열지 않더라도 바로 뭐 옆방의 말소리까지 다 들리는, 초창기에는 다 판자로 되어 있었고, 이 벽이 그 판자에서 블록으로 바뀌고, 지붕도 역시 옛날에 루핀 집 아닙니까? 루핀에서 스레터로 바뀌고, 또 지금은 슬랍으로 바뀌고, 그 당시에는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웠죠.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판잣집을 재현한 곳. 2평 남짓의 판잣집 내부를 살펴보면 당시에 열악했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한겨울 칼바람을 견디기에 판잣집은 너무도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마실 물을 얻는 것 또한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약 3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70만 명의 피난민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자연스레 식수난, 식량난, 주거난이 겹쳐지게 된 것이죠. 마실 물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것은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남부민동 여기만 하더라도 저 건너편에 지금 주차장 있는 지역에는 물동이가 이렇게 줄을 쫙 서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남산이라고 하는데, 남산 일대 사람들이 이 밑에 물을 받아다 먹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 밑에 여기 우물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이제 12시 되면은 와가지고 물을 주면은 물동이 갖고 와서 날라다가 뭐 이제 이런 식수난도 굉장히 컸다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김혜걸 씨와 함께 당시의 우물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대신동 일대의 주민들과 피난민들의 식수원이 되어 주었던 작은 우물. 현재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에 크로칼진 넣어가지고 넣어서 완전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살던 우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시멘트를 이렇게 해놓은 것뿐입니다. 당시 이 작은 우물은 피난민들의 생명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네, 이 일대 이 물이 없었으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수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이 물 안 먹게 된 거죠. 우리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더욱 선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서구 남부민동에 살고 있는 석금호 씨인데요. 840 부대고 몇 페이지 뛸까 그게? 그 북한 지역이고 9사단, 여기 8사단이네요. 9사단이고 예. 그는 1916년 국방부에서 펴낸 참전용사 증언 녹취록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데요. 한국 전쟁의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전평 전투에 대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1950년
51년. 50년. 1950년. 그 전쟁이고 1950년 11월 달에 이제 올라맸지. 후퇴하다마자 국군에 입대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내내 이제 일선에서 싸우다가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총상 맞고 총 맞고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육군병원을 걸쳐가지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는 일사후퇴 당시 부산으로 피난한 후 입대하여 온몸으로 한국 전쟁을 겪은 군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서구의 터를 잡아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의 낡은 집에서 세월이 느껴집니다. 보수동 있죠, 보수동. 네. 보수동 학고방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낳고서 여기서 천주교회소란에 이 집이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오지리. 예. 오지리 부인에서 그 여기에 사별을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 전난에 시달리며 저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집을 여기 50채를 진 거예요. 그게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그거 구집빚기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집안 풍경. 한국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문득 보여줄 것이 있다는 석금호 씨. 그는 서랍장 깊숙이 들어있던 호국 영웅 기장증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한 훈장인데요. 상자에서 몇 번 꺼내지 않은 듯 반짝이는 훈장도 눈에 띕니다. 이거 저 안에 들어갔던 거 저쪽에 고향 생각 많이 나세요? 고향 생각. 고향 생각 많이 나죠? 네, 고향 생각은 하도 고향이 그리워서 두고 온 고향 산천. 내리에서 흘러져 가는 고향을 그리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지들을 그리다 서로 올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피난 나온다며 동네 선안에 인민재판을 했는데 그 얘기. 우리 동네에서 3년 뒤에 피난 나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3년 후에 피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잡으면 언제든가 사형을 지킨다 하는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 전쟁과 당시의 서구를 기억하는 사람들. 발전된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 서구 앞바다의 풍경을 기억하는 백광수 씨를 만났습니다. 여 끝에 빨간 등대 있거든요. 그 하얀 등대 이쪽으로 등대 그 방파제가 아주 낮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부 다 그 생선 장사하고.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부산항으로 피난하여 당시 부둣가 풍경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옛날 이게 그대로 마방이에요. 옛날 마방 자리였어요. 변동이 없이. 지금 6.25 때 그 후부터는
물 공급, 부산 시내 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했죠. 마방에서 말이 이제 도람강을 끼워가지고 도랑목강을 위에 얹어가지고 꽂고 다니면서 물을 팔았어요. 백광수 씨는 흥남 철수 당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피란민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흥남에서 떠날 때 아비규환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피난 날 올랐고 서로 진짜 아기다툼 하는 시기였어요. LSD 한 대가 딱 들어왔다 소문나면 막 완전히 서로 밀치고 땡기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1950년 11월 말 중국군의 전면 공세로 포위된 미국 세계사단과 국군 수도사단이 흥남에 집결해 미 제19단의 지휘 아래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흥남항을 통해 대규모 해상 철수가 일명 흥남철수로 불리는 것인데요. 당시 10만 5천 명의 병력과 1만 7천 대의 차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자가 철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9만 1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야말로 삶을 위한 치열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죠. 출발은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 큰 누나가 그때 시집가 있었고 그 누나하고 누나네 식구하고 어머니 내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형이 우리 가족을 듣고 같이 나온다고 나왔는데 서로 손잡고 하다 보니까 아비규환 속에 이래 하다 보니까 손을 놓치고 떨어져 있게 됐죠. 5년 후에 이 국제시장 쪽에 이래 그때 뭐 이래 배회하고 있는데 그 우리 친구가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그 친구가 야 너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 식구들이 다 부산 나왔는데 지금 안 가, 그제도 피난 나왔는데 아마 서울 올라갔을는지도 모른다. 한번 가보라. 그래서 물어 찾아가 보니까 계셨어요. 그래서 만났죠. 5년 후에. 서구가 간직하고 있는 피란 수도의 이야기. 다음 세대를 위해 그 기억을 보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피란 수도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 서구가 간직한 역사에 관심 있는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볼 임시 기념관은 도지사의 관저죠. 그것이 대통령 관저가 됩니다. 문화해설사의 말을 경청하고 메모를 잊지 않는 탐방객들의 자세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더해서 더욱더 굉장히 정교하게 여기다가 공정을 했다는 얘기죠. 참가자들이 발길을 돌려 서구 골목길을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임시 수도 기념관이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 청년들은 소년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엄마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고금 금사장에 관산대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앞에는 대통령의 개인거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뒤에는 우리 피난 아이들한테 부산에 살고 있는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또 우리들은 아직 겪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지나온 시간이고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또 자라나면서 이제 이 나라에서 살아갈 텐데 그런 살아가면서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전쟁 중이라고 해도 식힐 수 없었습니다. 6.25 때 공부하게끔 학생들, 피난민들 애들 공부하게끔 여기서도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가 학교만 하기로 했거든, 여기가.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의 자녀들과 전쟁 고아들. 그들의 학교가 되어준 것은 바로 임시 천막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식지 않았던 교육의 열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시수도 기념관 앞마당에 당시 피란 학교를 재현한 공간이 있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는 이제 보면은 정상적인 공부 가는 학생들 또는 이제 뭐 어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제 야간들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생활 전선에 뛰어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업은 형과 누나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그들은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며 피란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도록 노력해야죠. 최대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걸 체험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그런 걸 인정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쟁 겪은 사람들이 잘 그 젊은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그러는 게 나이 많은 사람의 그 기본된 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구가 간직한 피란 수도 시절의 이야기. 그것은 한국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편리해진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 오늘의 슬픔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